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장님, 이제 제 주변에 보면은 이 포천에서 군생활 하셨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네. 그만큼 포천에 이제 워낙에 군사 시설이 많다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포천에서 군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느 정도나 많은 겁니까? 이 군사 기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예. 말씀해 제가 그래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네. 우리 그 포천에는 또 군단급, 뭐 사단급, 여단급 해서 뭐 68개의 군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고, 특히 아주 중요한 것은 동양 최대의 사격장이라고 할 수 있는 승진 사격장, 또 미 8군이 전용으로 쓰는 로드리게스 사격장, 이런 곳에서 9개소의 사격장이 있습니다. 도합 여의도 면적의 17배, 또 특히 제주도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나 되는 그런 시설이 사격장이나 군비행장, 또 군인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시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둔이 되어 있습니다. 야, 이렇게 저 도시 전체에 이 군부대가 이렇게 많으면 사실은 뭐 주민들이 가장 네. 많이 좀 불편을 네. 겪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뭐 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 많으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예, 직접적인 불편함은 우리 포천 지역은 이렇게 군부대가 많다 보니까 전체 면적의 약 4분의 1, 2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또 포천시 전체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저촉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첩규제,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렇게 중첩 규제를 받자 보니까 생활의 불편함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또 특히 이 군사시설 관련해서 불편한 사항은 아마 지난 연말에 10월 달에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마는 4차선 도로를 달리는 차량, SUV 차량에 총알이 날아들어서 유리창에 이렇게 맞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게 사격장에서 날아드는 그런 불편한 사항, 또 그리고 그 사격장 인근에는 민가들이 좀 있는데 불발탄이 또 옥상에 떨어지는 부분, 또 사무실에 또 도비탄이 날아 들어오는 불편사항,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또 포천은 도농통합형 시이기 때문에 축산업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런 부분에 가축들이 또 군부대에서 훈련하는 사격장에서 나는 포탄 소리, 또 군 비행장에서 나는 그런 비행기 뜨고 내릴 때의 소리, 이런 소음 때문에 가축이 또 유산된다는 그런 불편 사항들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뭐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네네. 경제적인 피해도 굉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행히 이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이 포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이 두 지역을 가로막고 있던 육군단 부지 반환이 네. 결정이 됐습니다. 네네. 이게 어떻게 뭐 그냥 반환됐을 리는 없고 어떤 예. 사유가 있었을 것인데 어떤 배경이 있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포천에는 5군단, 6군단, 이게 군단이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군 그 구조조정 관련해서 5군단하고 6군단이 이제 통합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5군단도 포천에 있으니까 6군단에 있는 군인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5군단으로 이체해서 국방 업무를 수행하면 될 텐데, 그 반환되는 그 6군단 지역에 또 별도의 예하 부대를 주둔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지역이 또 특히 포천시의 아주 핵심 도시 인근의 시가지에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70년을 희생한 포천의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저희가 각계각층 또 국회의 국방위원회도 찾아다니고 또 경기도도 찾아가고 우리 시민들의 뜻을 전달을 해서 또 그런 부분에 많이 이제 그 배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아주 획기적으로 우리 포천의 그런 어려운 점을 좀 인식을 해주셔서 특이하게 기초자치단체와 국방부가 상생 협의체를 아주 최초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4회에 걸친 협의를 거친 결과 지난 연말에 기부대 양여 사업 방식으로 육군단이 주둔했던 지역을 반환하겠다는 결정을 해줬던 거죠. 자, 시와 시민이 일심동체가 돼서 이뤄낸 결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절실하게 뭐 이 땅이 필요했으니까 그만큼 최선을 다한 걸 텐데 육군단 부지 반환이 이토록 간절했던 이유는 뭡니까? 네, 사실 제가 이제 도면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천동 시청이 소재한 포천동 지역에 네. 또 인근에
선단동, 소읍이 최고 인구가 3분의 1 정도가 모여 사시는 핵심 도시입니다. 이런 포천동과 선단동, 소읍 중간에 기역의 육군단 부지가 형성이 돼 있어서 도시가 사실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발전이 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육군단 부지가 반환이 될 경우에는 포천동과 선단동, 소읍을 이렇게 이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또 아주 첨단 산업이라든가 또 교육 관련돼서 문제가 많다고 그런 지적들을 많이 당하는 포천시, 그래서 인구도 이렇게 감소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곳에서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를 해서 또 그거와 또 병행해서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시설, 또 뭐 주거단지, 이런 정주 여건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정주 주거단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직주 근접형 첨단 도시를 만들자. 그렇게 되면은 뭐 포천에 많은 일자리 8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풍부한 반면에 특이하게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육군단이 반환된 토지에 드론이라든가 뭐 IT 산업, 또 AI 산업 관련된 첨단 산업을 유치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이 지역에 만들자. 이런 그런 정책적인 방향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육군단 부지 반환되는 게 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면적은 국유지가 19만 평, 우리 시유지가 8만 평에서 27만 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반환이 결정됐다고 해서 당장 뭐 소유권이 넘어오는 건 아닐 거고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좀 남아 있습니까? 예, 지난 연말에 결정된 사항이 기부대 양효 방식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7만 평의 토지를 저희가 포천시에서 개발을 해서 그런 이익금을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시설, 병영 시설이라든가 또 군 작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훈련 시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건설을 해서 그 기부해 주는 기부대 양효 사업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예, 예. 지난 연말에 저희가 기부대 양효 사업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이제 통상적인 절차로 진행이 되면은 약 2년 정도의 소요 기간이 걸린답니다. 그러나 저희 포천시는 정말 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시기를 아주 압축을 해서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보기 위해서 많은 그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서 아주 최대한 좀 시기를 좀 당겨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참 육군단 부지 반환이라는 게 그동안 정말 피해를 많이 봤던 우리 포천 시민들에 대한 작은 보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앞서도 잠깐 그 어떻게 활용할까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이 정부가 추진하는 이 기회발전 특구 지정, 여기에도 도전장을 내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약간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발전 특구는 뭔지, 또 이게 지정이 되면 뭐가 좀 좋아지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기회발전 특구는 지방 분권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난 정부까지 투 트랙으로 추진이 됐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 두 가지 정책을 한꺼번에 묶어서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직접 지방의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저희 수도권에는 해당이 안 되고 지방에 해당이 되는 그런 정책입니다만, 다행히도 우리 포천은 접경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접경 지역엔 또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드론을 앵커 산업으로 하는 첨단 산업 단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을 하겠다 하고 정부와 이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를 드론으로 설정하는 것은 지난해의 9월 1일 우리 포천에 드론 작전 사령부가 창설이 됐습니다. 네. 당초에는 뭐 저도 그렇고 일부 시민들이 많이 우려를 했죠. 도심 한가운데 드론 작전 사령부가 창설이 되게 되면 아마 사유재앙권 침해도 받고 또 소음 관련 이런 것들이 예견되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습니다마는 드론 작전 사령부가 실질적인 임무는 행정 업무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우려할 사항이 없겠다. 많은 군부대가 현재 주둔도 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기 위해서 드론 작전 사령부 창설을 적극 환영을 하면서 반대급부로
우리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많이 좀 도와달라 이런 것을 이제 좀 어필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양해가 돼서 드론작전 사령부하고 우리 포천시가 지난해에 11월 달에 공동으로 또 드론 발전 방안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전국에서 한 3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드론 관련 업체도 참석을 했고 또 우리 그 기관에서도 많이 참석을 해서 드론과 관련돼서는 우리 포천이 그런 부분에 선점이 됐고 또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포천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영북고등학교라는 곳이 드론 학과가 설립이 되어 있고 또 관내에 있는 대진대학교, 경북대학교에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군사용 드론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폭용 드론이라는 부분 이런 것들은 어디 가서 시험할 데가 없죠. 그러나 우리 포천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격장이 뭐 여의도 면적이 17배나 되는 사격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그런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인증할 수 있는 부분 또 드론을 표준화시켜가는 표준화센터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이미 갖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필을 해서 드론을 앵커 산업으로 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정부에 이제 좀 요청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그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인정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기회발전특구 이런 지정을 보면은 여러 지자체들이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어떤 데가 지금 경쟁 상대인지 또 앞으로 어떤 절차를 좀 밟아서 정부를 설득하실 생각이신지 앞으로 대응 전략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기회발전특구가 사실 뭐 수도권에서는 접경 지역만 해당이 되고 각 지방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 사실 어느 지역에 있는 또 어느 지역에서 요청하는 똑같은 산업 가지고 우리 포천의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달라 이런 거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이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또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그런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또 특히 국토부로부터 2회 연속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된 포천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이 드론을 만들어서 시험할 수 있는 또 폭파 시험할 수 있는 이런 사격장 인프라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는 차별적으로 월등하다 이런 것들을 어필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정책 기조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회발전특구도 있지만은 평화경제특구 네네.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지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자 요거는 어떤 측면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또 추진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기회발전특구나 교육발전특구, 경제발전특구가 각각의 특구로 지정되는 게 효율적인 것보다 오히려 한 자치단체에 중복해서 같이 지정이 되게 될 경우에는 서로 상승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포천 같은 경우에는 대진대학교나 차의과학대학교 또 경북대학교 이렇게 3개 대학도 이미 설립이 돼서 학교가 이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학하고 우리 자치단체가 또 뭔가 서로 협업을 통해서 지역의 인재를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하게 해서 또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 청년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그 지역 내에서 학업도 하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는 그렇게 연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또 특히 포천에는 유네스코가 인증한 세계 한탄강 세계 지질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을 저 남쪽에 순천만 국가 정원이 있다면 수도권 최북단에 세계 지질 공원과 함께 세계 지질 정원을 만들어서 정말 수도권 시민들, 수도권 국민들의 쉼터로 만들자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발전특구에서 관광특구로 정부에서 지정해 주시는 게 우리 그 수도권 시민들의 쉼터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타당하다는 생각 가지고 경제발전특구에서도 관광특구로 그래서 관광특구 또 기회발전특구 또 교육발전특구 3대 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온 정책에 그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이제 이 한탄강 얘기를 해주셨는데 포천에 관광 자원 꽤 많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꽤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특별히 어떤 관광 자원들 좀 예, 현재 뭐 동장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백운계곡 또 뭐 수도권 시민들 많이 알 텐데 산정호수 그리고 우리 광릉 수목원 국가 국립수목원 그리고 뭐니 해도 한탄강 세계 지질공원 이렇듯이 자연환경이 아주 풍부한 그런 관광 그 자원들이 풍부한 포천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계획들이 이 목표를 크게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 실현이 돼서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또 교육발전특구까지 전부 지정이 되면 자, 미래 포천의 모습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포천은 사실 현재도 8,000개의 중소기업이 조업을 하는 기업 도시입니다. 이 중소기업들이 이뤄내고 있는 GRDP 연간 지역 내 총 생산액이 연간 7조 2천억, 1인당 GRDP는 4,600만 원 이렇듯이 많은 그 기업의 소득 창출로 인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다만 이러한 8,000개의 일자리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을 해서 뭐 드론이 앵커 산업이 되겠습니다만 드론뿐만 아니라 또 관련 AI 산업, 또 ICT 산업, 또 이런 것 R&D 단지 이런 것들을 기회발전 특구에 지정을 받아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 경우 또 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정착할 수 있는 정주 환경과 교육발전 특구를 지정을 해서 그만큼 또 교육에도 아이들 포천에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특구 지정을 받아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특구 지정을 받아간다면 정말 포천은 수도권 제1의 포천시 자치단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뭐 근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목표도 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지 않으면 이게 또 힘을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자, 새해도 되고 있으니까 끝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우리 포천의 100년을 위해서는 기회발전 특구, 또 교육발전 특구, 경제발전 특구 3대 특구 지정이 우리 포천의 100년을 좌우할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우리 천여 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꼭 3대 특구 지정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